이번 시간에는 단순화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순화를 바라보는지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고 컴퓨팅 사고에서는 어떤 단순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단순화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작정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의 말은 뭐냐면 단순화는 문제를 이전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경제경영 작가 김영준 씨 이야기는 또 뭐냐면 단순화는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나치면 문제를 왜곡하기 때문에 지나친 단순화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른 분야의 단순화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해해 보기로 하죠. 다른 분야 사례는 기업 로고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뭐 디자인 시간은 아니지만 뭐 학문관을 관통하는 개념이나 철학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 디자인의 단순화 사례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이거 이미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바로 구글의 첫 번째 로고입니다. 이 이미지는 되게 생소하시죠? 회사 설립 직후에 잠깐만 사용했던 겁니다.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 로고를 크게 이제 단순화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삐침이죠. 셰리프를 없애서 이전보다 더 디지털 기업 이미지는 강화하면서 친근하게 핵심만 단순화를 한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느낌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로고를 단순화하는 그 필요성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은 유명한 음료회사 로고입니다. 그간 변경된 이력을 이렇게 쭉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최초에 사용된 이미지가 1886년, 7년에 때 사용했던 이미지가 가장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숙하게 느끼는 로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선을 선택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소비자 탐구를 해서 자기 회사 로고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필기체, 글꼴,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이 회사는 이미지 중심 요소에서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빨간색, 필기체, 이 핵심만 남겨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현대적이면서도 오랜 시간 함께한 고객들의 기억을 자극하는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패스트푸드 회사의 로고입니다.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로고를 단순하게 하는 실용적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이런 회사들은 매장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직접 간판, 광고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자, 그 광고판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손님의 이목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광고판을 설치할 텐데, 바로 이런 매장들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광고판이 운전자의 눈에 확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운전자는 글자를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핵심만 단순하게 어떤 회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팍 하고 전달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로고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M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로 이렇게까지 하면 극단적인 단순화로 나쁜 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미 이 회사가 널리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그 M이라는 걸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지도 덕분에 아주 극단적인 단순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성공한 것이죠. 극단적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나온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최초에 제작했던 로고는 사과나무 아래에 뉴턴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머리 위에 이렇게 열매 사과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랬던 것이 뭐 이렇게 사과만 사용하고 잠깐 또 화려하게 색상을 사용한 로고를 만들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무채색 로고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왜 이렇게 변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양한 색상을 가진 로고가 그 새로 나온 자기 회사 컴퓨터 그 컴퓨터를 컴퓨터의 케이스를 메탈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그 울긋불긋 화려한 그 로고가 그 메탈 케이스를 연상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무채색으로 바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로고가 너무 단순해서 이 회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고유의 정체성이죠. 혁신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심플하고 간결해서 차별성이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 이름을 생각해보면 뉴튼이 있는 이미지보다는 간결하고 핵심만 남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로고는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 로고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단순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여우가 없어집니다. 파이어폭스인데요. 그러면 파이어폭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나친 단순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브랜드가 워낙에는 피닉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사조, 저기 왼쪽 끝에 2002년에 불사조였습니다. 이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이게 상표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파이어폭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로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제작사에서 여우를 브라우저에는 남겨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파이어폭스에 여우를 남겨놓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분야는 다르지만 단순화는 필요에 따라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핵심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팅 사고로 돌아와서 현실을 표현하는 간단한 표현 도구를 하나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막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너무 극단적인 단순화 도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들어보시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들어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트 차트입니다. 일의 크기,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막대의 길이나 색상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도구죠.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업의 추가, 뭐 재배정 이런 거 필요할 때 업무의 연관성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도구가 없는 상태보다 훨씬 더 효율성 좋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막대가 단순한 막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널리 사용되는 사례라는 것은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셀은 아주 널리 사용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는 게 있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간트 프로젝트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달리 표현을 하면 이 간트 차트는 막대라는 단순한 도구를 이용하긴 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가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라서
엑셀처럼 사무용 문서를 만드는 보편적인 도구에도 작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제목은 더 바쁜 주말 아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읽어보죠.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바빠서 세탁을 미뤘더니 세탁기를 4번 돌려야 할 정도로 빨래가 밀렸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뭐 현실성 없어요. 그냥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사고하기 위한. 세탁기 한 번 돌리는데 1시간이고요. 건조기를 한 번 돌리는데 45분입니다. 여전히 뭐 현실성이 없죠. 사실은 건조기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빨래를 옮기는 데는 5분. 건조가 끝난 빨래를 정리하는 데 10분. 오후에 다 하고서 세탁을 다 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밥도 먹고 뭐 빌려온 책도 반납을 해야 하고 뭐 그렇네요. 바쁩니다. 식당은 집에서 왕복 30분, 뭐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20분, 도서관 왕복하는데 40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오전 내에 일이 마무리될지 판단을 하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표를 만들어 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계획표라는 게 뭔가요? 현실 세계의 시간 흐름의 포인트, 단순하죠. 그걸 두고서 이걸 숫자로 단순화해서 표현한 뒤에 할 일을 쓴 거, 그게 계획표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 동그란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보셨겠지만 여기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관계, 그 예전에 우리 작은 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일들의 관계 중에서 병렬로 표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동그란 시간표는 순차적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계획표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계획표를 만들 건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획표에 표현되어야 하는 핵심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세탁기, 건조기, 아침밥, 도서관 뭐 이런 개념들은 오전에 끝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내의 개별적인 일들이 정리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 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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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시간 외의 핵심 요소는 세탁기, 건조기, 사람?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업무를 배분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 배분된 어떤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주체를 구분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 외에는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구분, 그리고 숫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뭘 표현해야 하나요? 자, 시간인데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가 끝나야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병행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 시작과 끝을 알아야 나눈 결과 순차에 해당하는 일들을 재배치할 수 있고요. 병렬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숫자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막대로 표현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대 조각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하는 주체를 3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구분된 시간의 흐름 단위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로 나열을 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파이프는 개별 업무, 그러니까 막대들을 이 파이프 안에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업무 처리 주체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병렬 관계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업무는 앞선 일이 마무리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숫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씩 배치를 해보면 빨래를 마치고 옮기면 다음 빨래와 건조를 시작할 수 있고, 건조를 마치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빨래를 마치면 다음 빨래와 건조를 시작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죠. 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나에게 해야 될 일은 밥을 먹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다녀와야 하는데, 내가 하는 일과, 나입니다. 주체가 나죠. 내가 하는 일과 일 사이에 이걸 넣을 만큼 충분한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리를 찾으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퀘이크가 완성됐어요.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널리 사용되는 표입니다. 표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기도 하고, 목차나 구구단, 진리표, 주기율표, 조석표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목은 달인입니다. 400종이 넘는 김치를 담글 줄 알고 장독대에 서로, 그러니까 매 장독마다, 항아리마다 서로 다른 김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찾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표시를 안 해뒀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어봤던 항아리를 다시 열어보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됐었죠. 무엇을 어떻게 열어봤던 항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현실에서는 항아리에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킹을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단순화된 결과물이어야 되고,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표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가 이제 문제죠. 장독대와 같은 구조의 표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표라고 해서 꼭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같은 구조의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위치, 이것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순화를 해보면 컴퓨터에는 비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한 비트, 그러니까 0과 1로 표현 가능한 정보를 묶어 놓은 겁니다. 만약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철수 항아리가 400개쯤 되니까 딱 60바이트만 있으면 장독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1, 그러니까 봤다, 안 봤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철수가 장독대를 이런 모양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항아리를 열어봤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분야의 사례와 컴퓨팅 사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 활용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문제를 직접 단순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